반갑습니다. 오늘은 역이란 무엇이냐 라는 주제를 가지고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변화, 말 그대로 변화의 어떤 양상 또는 형태 이런 것을 일컫는 말인데요. 어원적으로 접근해 보면 해와 달, 날일 달월이 합쳐서 만들어진 글자라는 설도 있고, 또 도마뱀의 모양을 그대로 상영하여 본떠서 만들었단 말도 있습니다만, 공통적인 건 뭐냐면 바뀐다라고 하는 거죠. 바뀐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변하지 않는 진리는 무엇이냐? 변화가 없는 건 뭐냐? 변화 없이 우리가 진리를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사실은 바뀐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모든 것이 사실은 바뀌고 있다. 모든 것은 변화한다. 이 사실은 틀림없는 진리라는 거죠. 그래서 바뀐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시간적으로 만물이 운동을 통해서 변화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 변화가 됩니다만은 그건 알겠는데 그 변화가 되는 것의 그 양상, 형태 이런 것을 잘 모르겠더라는 거죠. 그것은 이제 여러 가지 그 역의 형태로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역이라든지 그 이전에 있었다고는 귀장역, 당산역 이런 역의 이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역의 어떤 그 과정을 어떤 측면에서 접근해 본 것이 여러 가지 형태로 나와 있는데 주로 뭐냐면 우리가 흔히 알려져 있는 것이 우리가 음양을 주로 하여 해석을 하는 방식이죠. 음양을 주로 하여 해석하는 것은 뭐냐면 일진일퇴, 그러니까 한 번 나가고 한 번 물러서고 한 번 나가고 한 번 물러섬으로써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밖으로 드러났다가 수그렸다가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 하루를 겪으면서도 낮과 밤낮이 수시로 왕래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낮과 밤이 수시로 왕래하여 어떻게 해요? 끝없이 운동하게 하고 변화하게 하는 것. 이것이 변화의 하나의 패턴이라는 거죠. 이 변화의 패턴을 우리가 좀 더 이제 정밀하게 쪼개놓은 것이 오행이고, 또 뒤에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간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분석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기본적으로 음양이나 그 오행의 기본적인 개념을 다뤄보는 시간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음양은 결국 이제 우리가 여러 텍스트를 보면 대체로 양은 남자요, 음은 여자요, 또 양은 밖으로 드러난 것이요, 음은 안으로 들어간 것이요, 또 양은 낮이요, 음은 밤이요, 이런 식으로 쭉 우리가 공간적인 어떤 모양새로서 설명을 쭉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음양을 가장 쉽게 이해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양과 음을 가장 쉽게 뭐냐면 일종의 운동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운동. 그래서 양운동, 양적인 운동을 한다는 것하고 음운동을 한다는 것하고 이런 어떤 운동으로서 양과 음을 파악해야 우리가 만물이 어떤 식으로 변동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변하여 움직인다는 거죠. 변동한다는 것은. 그래서 양운동이란 뭐냐? 양운동이란 말 그대로 나지요 남자 역할을. 이게 남자라고 하는 것은 기운이 유여하여 기운이 남아서 대체로 밖으로 던지는 작용. 밖으로 던지는 작용. 그 다음에 낮에는 뭡니까? 만물을 다시 피어나게 하죠. 솟아오르게 하고. 그래서 피어나게 하고 오르게 하는 운동. 그 다음에 밖으로 발산되도록 하는 운동. 이런 것들이 무슨 운동? 양의 운동에 속하고 이것이 바로 그 양의 개념이라는 것이죠. 자, 상대적으로 이제 음은 어떤 운동이냐? 여자를 우리가 보통 음에 속한다 그러는데 보통 여자 자체가 음이 속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운동성을 잘 가져요? 주워 담는다, 모은다 하는 이런 운동작용이 훨씬 더 강하죠. 그 다음에 모아서 생산한다는 운동까지 연결되는 것인데, 그래서
어떤 사물이 다시 쭈그러들고, 다시 내려오고, 다시 뭐예요? 위축이 되는 어떤 운동 자체를 뭐라고요? 음운동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시간적으로 우리가 밤이 되면 밤이슬이 어떻게 내립니까? 오릅니까? 이슬이 내리죠. 그죠? 이슬이 바로, 그 음운동의 환경을 우리가 만들어서 밤이슬이 내리게 하고, 또 낮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침 이슬은 다시 어디로 올라가요? 지상의 어떤 공간으로 발산되어서 날아가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그 운동 자체에서 결국은 뭐냐? 음과 양을 파악해야 된다는 거죠. 대부분 다 어떤 뭐 공간이나 사물로서 이것을 파악하려고 하니까 오히려 더 음양이라는 것의 그 운동 자체를 이해를 잘 못하고 계시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래서 음양은 뭐냐? 운동이다. 음양은 운동인데 어떻게 해요? 밖으로 튀어나가려고 하거나 위로 오르려는 성질이 강한 것은 어떤 운동? 양운동이 강한 것이고, 그 다음에 거꾸로 내려오려는 거나 위축하려는, 수축하려는 운동이 강해지는 것은 바로 음운동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대자연은 어떻게 해요? 음운동과 양운동을 반복하면서 결실과 꽃을 이루어낸다는 거죠. 그 결실과 꽃을 이렇게 이루어내면서 어떻게 해요? 생명력을 갖는다는 거죠. 생명력. 그래서 생명력이라고 하는 것은 기운의 어떤 연속성도 매하고 그 사물이 오랫동안 그 존재를 보존할 수 있는 겁니다. 보존할 수 있는 거. 뭐냐면 우리가 따뜻한 우리가 봄날이 되면 뭐가 납니까? 들판에 가면 우리가 쑥도 나고 여러 가지 풀들이 돋아나죠. 풀들이 돋아나는데 이 따뜻한 기운이 어떻게 해요? 계속된다면 이게 생명력을 가지느냐 못 가지느냐. 오히려 생명력을 못 가지는 것이 뭐냐. 햇볕을 계속 밤도 없이 내렸자면 어떻게 돼요? 타버리죠. 그죠? 타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맛있는 계란을 후라이를 하기 위해서도 어떻게 해야 돼요? 뜨거운 불로 확 데피면 됩니까? 안 그러면 조금 속까지 익히려면 어떻게 돼요? 적당한 온도가 필요한 거죠. 이렇게 적당한 온도로서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야 속까지 익히고 목적을 뭐예요? 이게 익히는 작용을 충실하게 한과 동시에 전체가 다 익은 모양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더운 기운이 한쪽으로 몰려 있다는 것은 그 용도를 다 채우기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호흡할 때도 어떻게 해요? 숨을 내쉰다. 자, 내쉬는 운동은 무슨 운동? 양운동이겠죠. 그죠? 밖으로 내뱉는. 그 다음에 들여 삼킨다. 들여 삼키는 운동은 어떤 운동입니까? 음운동이죠. 그죠? 그래서 음양이라는 것이 어떤 공간에, 어떤, 사물에, 그 모양으로 무조건 형태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갖는 운동. 운동이니까 콧구멍이 그러면 음이냐 양이냐. 콧구멍 자체가 생긴 모양은 이제 그냥 형태가 만들어지는 대체로 유형은 대체로 음형이라고 하면 되면, 음에 속하는 걸로 봅니다만, 그 콧구멍을 통해서 들고 나는 기운은 어떤 운동이냐? 호흡이죠. 그죠? 양운동, 음운동을 계속하면서 뭐가 유지돼요? 생명력이 유지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봄이 오면은 꽃이 어디에 핍니까? 곳곳에 피어나는데 이 봄이 와서 꽃이 이렇게 싹이 나고 또 가지가 벌어지고 그 끝에 뭐가 맺힙니까? 이렇게 꽃이 이렇게 매달리게 되는데 자, 이 꽃이 피어나게 하는 힘 이걸 도대체 누가 이렇게 만들어놨냐. 그 다음에 가을바람이 불어서 낙엽이 지고 겨울이 되면 그 많던 뭡니까? 잎들이 떨어져 버리고 항상 가지가 남죠. 누가 이 지경으로 만들었냐. 대자연이 그렇습니다. 대자연.
이 대자연이 어떻게 해요? 꽃을 매달기도 하고 그 나뭇가지에 열매를 매달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열매도 지고 잎도 지고 앙상한 가지만 남겨놓는 세월도 주더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함으로써 결국 뭐냐? 끝없이 여기에서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씨앗이 떨어지고 또 여기서 새로운 생명을 터져 나오게 하고 씨를 통해서요. 이런 생명력을 끝없이 이어주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대자연은 꽃을 피우기도 하고 열매를 맺기도 하고 또 모두 다 잎과 열매를 다 떨어지게 하기도 한다는 거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 어떻게 해요? 생명력을 오랫동안 보존하여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매일매일 결국 음양이 쌓이고 쌓여서 우리 사람이 어떻게 해요? 숨을 계속 산소가 아무리 몸에 좋아도 계속 마실 수 있습니까? 내 쉬어가면서 마셔야 되죠. 그죠? 뭐 수행하는 분들 보면 오랫동안 숨을 천천히 마시고 삼키는 이런 분도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삼켜야 하고 뱉어야 하고 이것이 어떻게 해요? 끝없이 운동함으로써 결국 되어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꽃이 한 송이에 피어서 열매가 이렇게 맺혀가는 과정에도 열매를 가을에 꽃핀 자리에 뭐가 맺혀요? 열매가 맺혀요. 열매가 단단합니까? 안 합니까? 단단하죠. 그죠? 이 단단하게 어떻게 도대체 만들어놨을까 하는 거죠. 이게 뭐냐면 대자연이 주는 적당한 숙성을 시키는 성장과 숙성을 끊임없이 하루 중에 무엇을 해? 낮을 주고 밤을 주고 낮을 주고 밤을 주고 낮과 밤을 끝없이 이렇게 주면서 어떻게 해요? 서서히 데워나간다는 거죠. 그럼 여름이 되면 봄에서 여름이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전체적으로 더운 계절에 또 밤과 낮을 주면서 어떻게 해요? 만물을 서서히 찌지요. 만물을 찌. 그래서 우리가 또 여름 더위를 뭐라고요? 찜통 더위예요. 찜통. 찐다 이거예요. 그래서 쪄야 어떻게 된다고요? 겉만 익는 것이 아니라 속까지 익는다는 거죠. 속까지 단단하게 풀어졌다가 어떻게 해요? 다시 수축했다가 풀어졌다 수축했다. 이것이 반복하면서 어떻게 해요? 가을에 뭐가 맺혀요? 열매가 맺히면 열매가 맺혀서 결국 그 열매를 통하여 또 어떻게 합니까? 생명의 번식 과정을 또 거치죠. 나무가 발이 없는 게 아닙니다. 나무가 이렇게 땅에 이렇게 매달려 있지만 이 나무가 어떻게 걸어가느냐? 이렇게 씨앗을 보존하는 동작이나 운동을 통해서 결국 열매를 만들어서 다시 씨를 퍼뜨리고 함으로써 산이 뭐가 되고요? 수풀이 되고 또 수풀이 큰 산림이 되죠. 그런 식의 과정을 어떻게 해요? 대자연은 음양 운동을 통해서 만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음양이 따로 어떤 공간으로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동일한 공간에서 어떻게 해요? 운동 방향만 달리하는 것이 이게 이제 음양의 원래 뜻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기분이 좋을 때가 있고 어떨 때가 있고요. 그러니까 음양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는 거죠. 내가 기분이 좋을 때가 있고 안 좋을 때가 있다. 대체로 기분이 좋다는 것은 양적으로 그죠. 밖으로 펼쳐지려는 기운이 강할 때 그렇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우울해지고 그냥 바깥의 즐거움에 대해서 그냥 관심이 없어지고 기분이 나빠집니다. 그게 음운동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루하루 생활에서도 어떻습니까? 밤이 되면 다 뭡니까? 운동을 마치고 죽은 사람과 비슷하게 되죠. 죽은 사람과 비슷하게 되는 뭐냐? 눈이 있어도 보질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를 못 맡고 귀가 있어도 잘 못 듣죠. 입이 있어도 못 먹습니다. 언제입니까? 사람이 하루에 한 번씩 거의 죽는 거와 똑같은데 잠잘 때죠. 잠잘 때 겨우 뭐만
숨만 쉬어서 하루하루를 넘겨나가는. 그래서, 자, 이 음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물에서 무조건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양운동과 음운동을 계속 거듭하면서 무엇이 유지되고 있다? 생명력이 유지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우리가 한 번씩 잠을 자야 됩니까? 안 자고 계속 움직여야 됩니까? 자야죠, 그죠? 바로 그것이 뭐냐? 뭘 유지하는 방법이 생명력을 유지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음양이라는 것은 결국 어떤 남자는 다 무조건 양에 속한다 이게 아니고 남자가 대체로 어떤 경향성이 강하다고 해요. 양운동에 속하는 경향성이 강하기 때문에 뭡니까 나서기를 좋아하고 밖에 나가서 일하기를 더 좋아하고 운동성이 더 활달하고 이런 건데 거꾸로 남자라도 어떻다고 해요. 그런 것 기운이 강하지 못한 사람은 꼭 활달함이나 활발함이 적은 사람은 꼭 양의 기운을 그대로 다 붙들고 있지 않다라고 보는 거죠. 그 다음 여자도 마찬가지죠. 그냥 뭐 활동성이 없이 그냥 그 가정적으로 뭐 살고 이렇게 사는 것은 기본적으로 음운동 속성이 더 강한 것인데 사회적으로 활동을 왕성하게 한다. 일을 많이 한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몸은 여자지만 어떤 운동? 양운동이 강화되어 있는 거죠. 음운동이 강한 게 아니고 양운동이 도리어 강한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음양이란 결국 뭐냐면 운동이라는 거죠. 운동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해요? 한참을 양운동을 마치고 난다면 양운동 한다는 건 한참 설치고 나면 쉬지 말라고 해도 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가 난 사람을 어떻게 하면 가장 잘 다루느냐? 그렇죠. 더 화내도록 더 해바락하면 결국 양운동의 어떤 극단에 가면 저절로 뭡니까? 제풀에 꺾인다 이렇게 하죠. 제풀에 꺾인다. 제풀에 꺾여서 결국은 이렇게 저절로 뭡니까? 복원되려는 운동하겠는데 결국 양운동의 극단에서 다시 음운동으로 결국 돌아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중화가 잘 된다는 것은 이 양운동과 음운동의 조절이 잘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숨을 어때요? 숨을 편안하게 내쉬고 편안하게 마시고 편안하게 내쉬고 이게 반복한다면 어떻게 해요? 건강이라든지 모든 기운이 잘 조절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욕심이 앞서고 하면 어떨까요? 사람이 욕심을 탁 내면 뭐가 바뀌는 줄 압니까? 이런 물건을 가지고 싶다. 탐이 나잖아요. 탐이 나면 뭐가 바뀌느냐면 숨부터 살 바뀝니다. 숨부터 숨이 살 졸여지죠. 숨이 살 졸여지면서 숨을 마시는 운동하든 내뱉는 운동하든 내 거 안 될 것 같으면 휴 소리가 나고 저거 잘하면 내 거 되겠다 싶으면 하면서 이 마음이 어떤 운동에 양운동에 가까워질 때에 호흡이 바뀌고 또 음운동에까지도 호흡이 바뀌게 되는 거죠. 우리 음흉한 마음을 먹는다. 어느 아름다운 여인을 보고 남자가 음흉한 마음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숨을 마시게 되든지 숨이 바뀌죠, 그죠? 음운동, 양운동이 왜곡된다는 거죠. 음운동, 양운동이 왜곡이 됨으로써 결국 이제 우리가 삶의 모양을 여러 가지 그 욕망 때문에 흐트러 놓으면서 결국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계절적인 환경, 주변의 여러 가지 그 상황들에 의해서 결국은 음운동, 양운동이 뒤틀리는 거죠. 보통 우리가 돈이 잘 안 들어온다. 돈이 이렇게 좀 잘 호주머니에 들어오고 잘 나가고 하면 숨이 그래서 숨이 편안한데 돈이 좀 들어올 듯 하면서 잘 안 들어오고 그렇게 하면 뭐가 막혀요? 숨이 막히죠. 그죠? 왜 안 들어오는 건 돈인데 숨이 막히냐 이거죠. 그러니까 들어와야 할 것이 잘 못 들어오고 있는 것이 결국 음운동, 양운동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거죠. 이 원활하지 못한 것 때문에 결국 뭐까지 마음에 부담을 주고 그것이
숨까지 막히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이게 거듭거듭 이렇게 음양이라고 하는 것이 운동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음양을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높은 것은 높다, 또 낮다, 이런 식으로 이 양과 음을 우리가 공간적인 개념, 이나 그 드러난 그 형태, 예를 들어 밝다, 어둡다, 밝다, 어둡다, 이렇게 이제 음양을 보통 이해하고 그것으로서 음양이라는 개념을 알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죠. 그러니까 이 밝다, 어둡다라고 하는 것이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둘이 아니에요. 둘이 아니고 이것이 밝음과 어둠은 어떻게 해요? 서로 왕래 순환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높고 낮음은 뭐예요? 서로 왕래 순환한다. 그래서 높아진 것은 어떻게 하고요? 필시 낮아질 것이고, 또 낮았던 것은 필시 높아지는 운동 과정을 거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해요? 시간적으로 앞뒤를 두고 무엇을 가진다고 해요? 끝없는 운동과 생산을 주는 것이라는 거죠. 생산을 주는 것이다. 그래서 밝음과 어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밝음과 어둠이 어떻게 함으로써, 왕래함으로써 밝음이 옴으로써 무엇이에요? 또 사물이 펼쳐지고, 어둠이 옴으로써 다시 사물이 또 위축되고 응고됨으로써 결국 끝없는 생명력을 유지하게 한다. 이것이 음양의 그 본래적인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단순하게 남자 여자가 양에 속하고 음에 속하니 남자는 밖에 나가서 일해야 되고, 또 여인은 그냥 집에 들어앉아서 막 주워 담고 소극적인 형태로 살아야 된다,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남자 여자가 어떻게 해요? 남자 여자가 서로 일의 선후, 앞에 있어야 될 일, 뒤에 있어야 될 일, 이런 것을 서로 맡음으로써 어떻게 한다고 해요? 생산과 생명력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어떻게 해요? 오랫동안 가는 것의 특성이라는 거죠. 오랫동안 가는 것. 그러니까 어느 한쪽으로 기운이 몰려 있으면 그것은 무엇을 해요? 움직임이 없다는 거죠. 움직임이 없다는 것은 결국 뭐가 없다는 거예요?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움직임이 없다는 건 변화가 없다.